왜 같은 세상에서 사는데 누구는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에 허덕일까요? 당신의 인생을 가난으로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물길이 존재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부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부를 쌓아가는 사람들은 강력한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 흐름을 통제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놀랍게도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됩니다. 결국 당신은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중한 여러분에게 먼저 나폴레옹 힐의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큰 돈은 물이 내리막길을 따라 흐르듯 자연스럽게 돈을 모은 사람에게 흘러간다. 당신의 생각이 부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지 아니면 가난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평생을 가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무지의 덫에 빠져 계속해서 가난을 향해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사고를 통제해 부의 흐름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앞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성공과 부를 갈망하지만 정작 그 원리와 방법을 알지 못해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밥프록토의 저서 부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데요. 그는 우리에게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즉, 부를 이루는 핵심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밥프록토는 말합니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다. 즉, 우리의 생각이 부의 흐름을 형성하고 그것이 결국 물질적인 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사고와 성공을 위한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면 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지에 갇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고 운명에 휘둘립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패러다임을 통제하고요. 사고의 흐름을 부를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란 무엇인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당신은 이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밥프록토의 가르침을 따라 부와 성공의 길을 향하는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부의 흐름을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밥프록토의 부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저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끌어들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빚이 있고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25,000달러를 버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했을 때 사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은 어땠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 의식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목표를 글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빚을 갚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빚 생각뿐이었죠. 채권 추심원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꺼져요. 돈이 있어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제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뿐인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 거죠. 나는 왜 돈을 빌렸고 그 사람들은 왜 내게 돈을 빌려주었던 걸까? 돈을 조금이라도 안 갚는 방법은 없을까? 제 마음은 온통 그 빚에 매여 있었습니다. 일단 목표를 글로 적고 나자 돈 버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5,000달러를 어떻게 벌까? 누군가 사무실 청소가 돈벌이가 짭짤해 라고 말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남들 보기 번듯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남들 밑에서 일하지 말고 자기 사업을 해야지 라고도 조언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청소기를 비롯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새 상품을 살 여유가 없어서 중고품을 찾아다녔습니다. 알아보니 청소기에 양동이 몇 개와 대걸레까지 $980에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980가 필요해진 거죠. 문제는 돈 빌릴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한 돈을 갚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줄 거라고 했죠. 마침내 저는 한 신탁회사 사무실에서 카이퍼라는 대출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그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소개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사무실 청소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 전 세계 사무실을 청소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출 담당자는 저를 좀 별나지만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대출 담당자는 돈을 빌려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1,000를 받아들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청소가 필요한 사무실을 찾아 계약했고 또 다른 사무실이 없는지 찾아다녔습니다. 사무실을 청소하고 하루는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피로가 쌓여 탈진한 거죠. 사람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저는 일단 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불현듯 제 안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전부 청소할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이후 저는 옷차림부터 바꿨습니다. 사업가처럼 차려입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무실 청소를 맡겼죠. 청소 사업은 점점 커져서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턴, 클리브랜드, 애틀랜타, 그리고 런던에 지사를 세우기까지 채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면 사무실 청소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으며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저처럼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이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었지만 저처럼 자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레이 스탠퍼드는 우선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 다음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확인한 후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없는 게 문제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적어 놓은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당신이 있는 자리, 바로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대개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당연히 알죠. 당신 강연을 들으려고 여기 쉐라톤 호텔에 있잖아요. 당신의 몸은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인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에 이르는 이 간단한 원칙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격은 두 영역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지각하는 마음, 즉 의식입니다. 의식 영역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 마음, 즉 잠재의식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제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저는 앞으로 훨씬 많은 돈을 벌 거라고 확신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의식 차원에서는 할 수 있고 말고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지는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지각작용이 일어나는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천이라는 말은 믿음과 행동이 하나로 통합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 차원의 믿음을 잠재의식 차원까지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오래된 관념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제가 성공을 이룬 것도 그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 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문제입니다. 그럼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은 수많은 습관이며 각자의 마인드에 새겨진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후에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레이와 나눴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 일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움직이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알아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다른 사람들을 관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를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거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지만 생식기관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류의 의식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뇌에 내재한 프로그램은 저마다 차이가 있고 유전적 구성도 저마다 다릅니다. 또 인간은 모든 다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 능력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지고, 맛을 봅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가 우리 마음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이 영업실적이나 직무평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고차원의 정신 능력이 있어서 직감, 관점, 의지, 기억, 판단,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개발할 때 외부 세계에 통제당하지 않고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습니다. 직관적인 마음은 신성한 선물이고 이성적인 마음은 충직한 하인이다. 우리가 창조한 사회는 하인을 떠받들고 선물을 망각해버렸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패러다임에 지배당하지 않고 패러다임을 통제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을 통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삶을 주도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문제는 단 하나,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할 뿐 아니라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삶이 바뀌는 체험을 하고 싶은가요? 당신의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정말로 훌륭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른바 큰 돈은 물이 내리막길을 따라 흐르듯 돈을 모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이 힘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한쪽에는 위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불을 향해 올라갑니다. 반대쪽에는 불행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물줄기가 흐르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과 불행을 향해 내려갑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은 모두 인생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고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는 행운을 향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는 빈곤을 향해 흘러가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비유는 부를 축적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부의 원리를 따르려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신의 삶이 속절없이 빈곤으로 끌려가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제시하는 부의 원리를 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으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가 있어도 젖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듯이 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과 부귀는 서로 자리를 바꾸곤 합니다. 부귀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대체로 자발적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리에서 부귀한 자리로 오르는 변화는 철저하게 수립한 계획을 세심하게 실행할 때 일어납니다. 가난해지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죠. 가난은 가차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부는 수줍음을 타고 겁이 많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기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부를 향해 올라가는 물줄기를 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싶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돈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돈은 돋보기입니다.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은 기존의 것을 확대할 뿐입니다. 돈의 효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훨씬 더 큰 규모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한한 우주에서 나옵니다. 만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종이일 뿐이에요. 종이 위에 잉크로 무늬와 글자를 찍은 것이죠. 이 종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낡은 신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자체는 돈이 아니에요. 돈은 개념입니다. 당신은 우주에 있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그 돈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죠.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잘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꼬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우리 하루는 부정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쁜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을 켜면 나쁜 소식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 고민거리를 안겨줄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세상에는 부정적인 말과 사건이 많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신속히 정상 궤도로 복귀해야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원리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강줄기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한쪽은 불을 향해 흐르고 다른 한쪽은 빈곤을 향해 흐릅니다.